제목, 멸균되지 않는 것들. 1. 딸각. 그 소리를 나는 사랑한다. 15호 블레이드가 내 목 부분의 홈에 정확히 맞물릴 때 나는 소리. 그 찰나에 나는 완전해진다. 혼자일 때의 나는 그저 차가운 금속 막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칼날이 끼워지는 순간 나는 외과 의의 10번째 손가락이 된다. 3번 수술방. 오전 9시 15분. 무영등 아래로 쏟아지는 빛은 차갑지만 그 빛 속에서 나는 따뜻해진다. 장갑 낀 손이 나를 집어올릴 때 전해지는 체온. 라텍스를 통과해도 느껴지는 그 온기는 내가 아는 가장 정직한 언어다. 떨림 없는 손, 일정한 맥박. 나를 쥔 엄지와 검지 사이의 압력은 언제나 균일했다. 메스. 스크럽 간호사의 손에서 집도의의 손으로 나는 수평으로 이동한다. 공기 중에서 나는 고요해진다. 착지.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각도로 나를 잡는 손. 5년간 변하지 않은 그립. 박준혁. 그의 이름을 나는 알고 있다. 수술실 출입 기록에 찍히는 이름, 간호사들이 부르는 이름, 환자 가족들이 감사 인사와 함께 흘리는 눈물 속에서 반복되는 이름. 나는 그 이름의 무게를 안다. 생명을 건져 올리는 손의 주인. 첫 절개. 피부가 갈라지는 감각은 언제나 신성하다. 15호 블레이드의 예리한 날이 표피를 가르고 진피를 통과하고 피하 지방층에 닿을 때 나는 저항을 느낀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저항. 살아있는 조직이 칼날에게 여기까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나는 멈춘다. 정확히 필요한 깊이에서. 피가 배어나온다. 따뜻하다. 생명의 온도. 전기 소작기가 지저대는 냄새가 올라오고 흡인기가 시야를 확보한다. 나는 잠시 트레이 위에 내려놓아진다. 쉬는 시간. 내 몸에 묻은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무영등 빛 아래서 루비처럼 반짝인다. 박리 시작합니다. 다시 손이 나를 짚는다. 이번엔 10호 블레이드로 교체되었다. 더 둥근 날, 더 넓은 절개를 위한 형태. 나는 달라진 무게중심을 느끼며 적응한다. 칼날마다 다른 진동, 다른 저항, 다른 사명. 시간이 흘렀다. 종양 적출이 끝났다. 봉합이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스크럽 간호사가 나를 집어 사용 완료 트레이에 넣는다. 칼날이 분리된다. 15호 블레이드는 날카로운 폐기물 수거함으로 떨어진다.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일회용의 운명. 나는 그들을 기억한다. 모든 칼날을. 내 몸에 끼워졌다가 단 한 번의 수술로 생을 마감한 수천 개의 블레이드들. 그들은 무뎌지기 전에 죽는다. 가장 예리한 순간에 폐기된다. 그것이 그들의 숭고함이다. 나는 그들의 날카로움을 빌려 일하고 그들은 내 손잡이를 빌려 목적을 완수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 멸균. 수술이 끝나면 나는 세척실로 간다. 초음파 세척기의 진동이 내 표면에 붙은 단백질을 떨어뜨린다. 미세한 간지러움. 그리고 고압 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 18분. 나는 그 시간 동안 다시 태어난다. 모든 것이 죽는다. 세균도, 바이러스도, 아포까지도. 그리고 나는 정화된다. 멸균 후에 나는 깨끗하다. 어떤 기억도 남지 않는다. 피의 온도도, 조직의 저항도 모두 증기 속에서 증발한다. 나는 새로워진다. 내일 또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해 또 다른 칼날과 결합할 준비가 된다. 이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5년간. 박준혁의 손에서. 2.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았다. 처음 감지한 것은 가을, 10월의 어느 수술에서였다. 담낭 절제술. 복잡하지 않은 수술. 그런데 나를 잡은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보통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수준. 그러나 5년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나는 알았다. 이것은 피로의 떨림이 아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떨림은 봉합이 시작될 즈음 사라졌다. 나는 그것을 잊으려 했다. 오토클레이브 안에서 증기에 씻기며 나는 그 기억도 함께 멸균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떨림은 돌아왔다. 11월, 12월, 점점 더 자주. 수술 시작 전부터 시작되는 날도 있었다. 그의 맥박이 빨라져 있었다. 라텍스 장갑 안쪽에 땀이 차 있었다. 나를 쥐는 압력이 균일하지 않았다. 때때로 너무 세게, 때때로 너무 느슨하게. 어떤 날은 수술 전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멸균 포장 안에서 기다렸다. 그러다 분둑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수술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금속인 나는 진동을 통해 소리를 감지한다. 완벽하지 않게, 파편적으로. 실적이. 감사팀에서. 자네과가. 그리고 다른 목소리. 더 높고 더 날카로운 비웃음이 섞인. 그 정도 실력으로 병원 이미지를, 책임을.
박준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들렸다. 침묵의 무게가 복도의 공기를 눌렀다. 그날 수술에서 그의 손은 유난히 차가웠다. 12월 말, 나는 더 많은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집어들 때마다 그의 심박수를 느꼈다. 90, 95, 때로는 100까지 올라갔다. 수술 중에는 오히려 안정되었다. 칼날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는 고요해졌다. 집중이 그를 구원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나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다시 떨림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멸균 완료 후 선반에 놓여 있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세척실은 비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익숙한 발소리, 박준혁이었다. 그는 수술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셔츠와 슬랙스. 그의 발소리는 달렸다. 더 무거웠다. 더 느렸다. 결심한 사람의 걸음. 그가 멸균 선반 앞에 섰다. 내가 놓인 위치를 알고 있었다. 5년간 같은 위치. 그는 포장을 집었다. 이번에는 뜯었다. 멸균 포장이 찢기는 소리. 그 소리는 항상 수술실에서 들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장소가 달랐다. 시간이 달랐다. 그리고 그의 손이 달랐다.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 피부와 금속의 직접 접촉, 평소보다 낮은 체온, 그리고 축축했다. 땀이 아니었다. 더 찐득했다. 나를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항의할 수 없었다. 도구는 거부할 수 없다. 도구는 이동일 뿐이다. 주머니 안은 어두웠다. 천의 감촉, 그의 허벅지 체온이 미약하게 전해졌다. 걸음의 진동, 복도를 지나갔다.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중간중간 그의 손이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를 만졌다. 손잡이 부분을 쓰다듬듯이, 확인하듯이. 손가락 끝에 맥박이 느껴졌다. 점점 빨라졌다. 응급 상황인가? 어딘가에서 사고가 났나? 수술실 밖에서 긴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 그렇게 믿고 싶었다. 계단이 끝났다. 복도. 카펫의 촉감이 구두 밑죽을 통해 진동으로 전해졌다. 수술실 구역이 아니었다. 행정동, 고층. 문이 열렸다. 냄새가 달라졌다. 소독약 냄새가 없었다. 대신 가죽 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약간의 향수. 오, 박 과장. 목소리. 전에 들은 적 있는. 복도에서. 날카롭고 비웃음이 섞인. 무슨 일이야? 약속 없었는데? 박준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이 가파라졌다. 손이 다시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를 잡았다. 쥐었다. 끄집어냈다. 빛. 주머니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빛.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아니었다. 더 따뜻하고 노란. 간접 여명. 사무실의 조명. 나는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칼날이 없는 상태로. 그냥 손잡이만. 뭐야 그게? 상대방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박준혁이 다른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나왔다. 열렸다. 15호 블레이드. 그가 그것을 꺼내 내 홈에 끼웠다. 딸각. 그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 순간의 딸각은 달렸다. 수술실의 무영등 아래가 아니었다. 멸균 트레이 위가 아니었다. 스크럽 간호사의 손에서 건네받은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잘못된 장소에서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나는 완전해졌다. 야, 잠깐. 상대방이 뒤로 물러섰다. 책상 의자가 끌리는 소리. 박준혁의 손이 나를 움켜잡다. 압력이 달랐다. 수술 때의 정교한 그립이 아니었다. 더 거칠고 더 절박했다. 엄지가 미끄러졌다. 맨손이라 그랬다. 땀 때문에. 그가 움직였다. 4. 거기가 아니야. 칼날이 피부에 닿았다. 목이었다. 연목. 경동맥이 짐해가는 위치. 나는 그 해부학을 알고 있었다. 수천 번의 수술에서 배웠다. 거기는 자르면 안 되는 곳이다. 거기는 피하면서 지나가는 곳이다. 거기는 살리기 위해 조심하는 곳이다. 그런데 칼날이 그곳을 향했다. 저항. 피부의 저항은 수술대 위에서 느꼈던 것과 달랐다. 거기엔 준비가 있었다. 소독이 있었다. 마취가 있었다. 환자는 이완되어 있었다. 조직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이 피부는 긴장되어 있었다. 공포로 수축한 근육, 뒤로 젖혀지는 목, 도망치려는 본능이 만들어내는 단단함. 그래서 절개선이 깨끗하지 않았다. 15호 블레이드의 날이 비틀렸다. 피부가 찢겼다. 잘린 것이 아니라 찢겼다. 그 감각이 내 몸 전체로 전해졌다. 불규칙한 저항, 튕기는 탄성, 그리고 터지는 느낌. 경동맥, 피가 솟아쳤다. 그 온도, 따뜻했다. 생명의 온도.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분출하는 피는 수술대 위에서 스며나오는 피와 달랐다. 압력이 있었다. 방향이 있었다.
나를 향해 뿌려졌다. 나는 내 표면이 그 온기에 젖었다. 박준혁의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수술 중에 떨렸다. 아니, 이것은 수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뭔가. 비명.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나 이미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었다. 기관이 아닌 경동맥이 잘렸기에 비명은 가능했지만 그것은 곧 피에 잠겼다. 거글거글. 익사하는 것 같은 소리. 그가 쓰러졌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컵? 문서? 모르겠다. 중요하지 않다. 박준혁이 물러섰다. 나를 든 채로. 칼날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내 손잡이 부분으로 흘러내렸다. 따뜻한 것이 홈 사이로 스며들었다. 내가 칼날을 고정하는 그 홈 사이로. 숨소리. 박준혁의 숨소리만 남았다. 거칠고 빠른. 과호흡 직전에. 그리고 다른 소리. 더 약한. 점점 더 약한. 8. 봉투 안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세척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시간은 더 이상 순환하지 않았다. 사용, 세척, 멸균, 대기, 사용. 이 순환이 내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 순환이 끊겼다. 피는 완전히 굳었다. 검붉은 색에서 거의 검은색으로 변했다. 비닐봉투에 밀봉된 채로 산화가 진행되었다. 냄새가 봉투 안에 갇혀 있었다. 나 자신의 냄새가 되었다. 가끔 봉투를 열어 샘플을 채취해 갔다. 면봉으로 혈흔을 긁어갔다. DNA 검사를 위해. 그러나 대부분의 피는 그대로 남았다.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다. 아니, 벗길 의도가 없었다. 증거물은 원상태 보존이 원칙이었다. 세척되면 증거가 훼손되니까. 그래서 나는 영원히 더러운 상태로 보존될 운명이었다. 멸균될 수 없다. 그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오토클레이브를 결코 다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증기에 씻기는 그 정화의 순간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오염된 채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재판이 끝나고 항소가 끝나고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되면 나는 폐기될 것이다. 그냥 버려질 것이다. 녹슨 금속으로, 말라붙은 피와 함께. 또는 보관될 수도 있다. 연구 증거물로, 창고 깊은 곳에.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라벨 번호 하나로. 어느 쪽이든 나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칼날과 결합해 생명을 구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이다. 무영등 아래서 집도이의 손에 들려 깨끗한 절개선을 만드는 그 순간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끝났다. 9. 어느 날 누군가 보관실에 들어왔다. 발소리가 달랐다. 조심스러웠다. 멈칫거렸다. 다른 사람들처럼 익숙하지 않은 걸음. 선반 앞에 섰다. 내가 놓인 선반.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뻗어왔다. 봉투를 집었다. 들어 올렸다. 나는 느꼈다. 그 손의 온기를. 장갑 너머로도 전해지는. 그리고 떨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 없는 숨소리. 그러나 호흡의 진동이 전해졌다. 불규칙한. 참는 듯한. 그리고 냄새. 비닐봉투 너머로도 희미하게. 익숙한 냄새. 라텍스와 비누와 소독약의 조합. 병원의 냄새. 의사의 냄새. 박준혁? 그가 왔나? 아니, 아닐 것이다. 그는 구속되었을 것이다. 접근 금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 봉투가 빛에 들려졌다. 천장의 형광등 빛에. 투명한 비닐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보았다. 내 표면에 굳은 검붉은 피를, 휘어진 칼날을, 널링 사이에 낀 응고된 조직을, 한참을.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손의 떨림이 심해졌다.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원래 위치에, 정확히. 다른 봉투들과 나란히.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10. 시간이 더 흘렀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이 들어와 나를 사진 찍고 서류와 함께 나란히 놓고 촬영하고 다시 돌려놓고 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방문이 있었다. 더 많은 발소리, 더 많은 목소리, 그리고 더 강한 조명. 피고 측 증인 입회하에 증거물 확인합니다. 네, 진행하세요. 나는 선반에서 꺼내졌다. 트레이 위에 놓였다. 사방에서 조명이 비쳤다. 카메라 셔터 소리. 수술용 메스 손잡이 넘버 4 사이즈.
부착된 칼날은 넘버 15 블레이드, 혈은 다수. 칼날에 변형이 있네요. 예, 바닥에 던져져 발견되면서 충격으로 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내 상태를 기록했다. 차갑게, 객관적으로. 사용 흔적 외에 피고인의 지문은? 손잡이에서 부분 지문 검출, 피고인 것으로 확인. 피해자의 DNA는? 혈흔에서 검출, 피해자 것으로 확인. 나는 증거였다. 완벽한 증거. 나는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다.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공범이 되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박준혁을 유죄로 만들고 있었다. 그가 나를 휘둘렀다. 그가 나를 찔렀다. 그가 나를 사용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항의하고 싶었다.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고. 도구는 선택하지 못한다고. 나는 손에 들려 있었을 뿐이라고. 그러나 법정엔 목소리가 없다. 증거물은 말하지 않는다. 증거물은 해석될 뿐이다. 10일. 재판이 끝났다는 것을 나는 직접 알지 못했다. 다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사진 촬영도 샘플 채취도 없었다. 나는 그냥 선반에 놓여 있었다. 다른 증거물들 사이에 잊혀진 채로. 온도가 약간 덜어졌다. 겨울이 왔나? 아니면 그냥 시설 관리가 느슨해진 것인가? 피가 더 단단해졌다. 금속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피가 묻은 메스가 아니었다. 피와 금속의 결합체. 분리할 수 없는, 씻어낼 수 없는. 어느 날 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사용된 순간은 언제였을까? 4월 7일 아침, 다른 외과 의사의 충수 덜채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나는 충수를 절개하고 맹장을 분리하고 제 역할을 다 했다. 깔끔하게. 환자는 회복했을 것이다. 나는 세척되고 멸균되어 돌아왔다. 그 직후 박준혁이 와서 나를 가져갔다. 만약 그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다음 날이고 다음 날이도 수술실에서 일했을 것이다. 계속 칼날과 결합하고 계속 절개하고 계속 세척되고 계속 멸균되었을 것이다. 순환 속에서. 그러나 그가 왔다. 그가 나를 선택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나는 특별하지 않았다. 병원의 메스 손잡이는 여러 개 있었다. 다른 것을 집어도 됐을 것이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다른 도구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부채깔, 편지칼, 가위. 그러나 그는 수술용 메스를 선택했다.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도구를,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를, 나를. 12. 증거 보관실의 어둠 속에서 나는 기억한다. 박준혁의 손을. 5년간 나를 잡은 그 손. 안정된 막박, 정확한 압력, 떨림 없는 동작. 나는 그 손을 신뢰했다. 그 손이 나를 올바른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그러나 손은 변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떨림이 시작된 것은? 막박이 빨라진 것은? 땀이 차기 시작한 것은? 나는 그것을 감지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다. 도구는 컨텍스트를 모른다. 도구는 순간만 안다. 이 순간 쥐어지고 있다는 것, 이 순간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 손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가 무너졌는지, 누가 그를 무너뜨렸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복도에서 들려온 소리의 파편만 알았다. 실적, 책임, 그 정도 실력으로. 병원장, 그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었다. 그의 피가 내게 묻어 굳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의 손이 나를 잡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의 체온도, 그의 막박도, 그의 그립의 느낌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냥 찔린 사람이었다. 나를 통해. 그리고 박준혁은 찌른 사람이었다. 나를 통해. 나는 사이에 있었다. 둘을 연결하는, 그러나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칼날이 피부에 닿는 순간 내가 무뎌질 수 있었다면, 힘을 흡수할 수 있었다면, 방향을 틀 수 있었다면. 그러나 나는 금속이다. 스테인리스 스탈. 힘을 거스르지 못한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해지는 압력에 저항하지 못한다. 나는 물리 법칙을 따른다. 그것이 도구의 본질이다. 그것이 도구의 비극이다. 13.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른다. 첫 번째 수술, 5년 전, 처음 박준혁의 손에 들렸을 때. 나는 새 것이었다. 공장에서 막 출바된 처음 멸균을 받은 어떤 피도 묻지 않은 채로. 그가 나를 잡았을 때 그의 손은 완벽했다. 젊은 외과 의사의 패기가 느껴졌다. 자신감, 기대, 그리고 약간의 긴장. 첫 독립 집도술, 담낭 절제술. 그가 나를 들어 첫 절개를 시작했을 때
그의 막박이 잠시 빨라졌다. 그러나 칼날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는 고요해졌다. 집중이 그를 삼켰다. 절개선은 완벽했다. 교수가 감탄했다. 선이 깨끗하네?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에 집중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나고 나는 세척실로 갔다. 그의 손이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의 엄지가 내 손잡이를 한번 쓰다듬었다. 무의식적인 동작. 그 감촉을 나는 기억한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감촉도 기억한다. 병원장실에서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에 다시 넣기 전에 그가 나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느껴졌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리고 나를 놓았다. 던지듯이. 그 두 감촉 사이에 5년이 있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 아니, 바꾼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는 지금 차갑게 식어 검시대 위에 놓여 있거나 이미 화장되어 재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해 동정을 느낄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그의 손이 나를 잡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박준혁에 대해선 무엇을 느끼는가? 분노인가? 배신감인가? 슬픔인가? 나는 모르겠다. 다만 내 표면에 말라붙은 그의 손에서 나온 땀이, 그날의 축축함이 여전히 층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피 아래에 씻기지 않는 무언가로. 14. 오랜 시간이 흘렀다.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 계절이 바뀌었을 것이다. 보관실의 온도가 미세하게 오르락 내렸다. 여름과 겨울이 지났을 것이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 가끔 관리인이 들어와 선반을 훑어가는 정도. 나를 만지지 않았다. 나는 그냥 거기 있었다. 라벨에 적힌 번호로. 2025 형사 0042 증 14. 그것이 나의 이름이었다. 지금부터 영원히. 15. 영구.